의식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1983년 미국 정부는 하나의 문서를 극비리에 작성한다. 그것은 바로 인간 의식에 대한 것이었다.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이 실험은 인간의 무한한 의식을 파헤치고 그 의식이 신의 차원에 닿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기밀 프로젝트였다. 미국 정부는 이 실험을 통해 어떤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 결과를 세상에 공개하지 않았다. CIA는 그렇게 이 문서를 철저히 극비리에 봉인하게 된다. 그러나 그로부터 20년 뒤인 2003년, 이 문서는 기밀이 해제되며 돌연 세상에 공개된다. 공개된 30페이지 남짓한 문서 속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사실들이 적혀 있었다. 인간은 육체가 아니라 진동하는 의식이며 그 의식은 우주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의식은 파동이고 인간은 그 진동을 통해 다른 차원에 닿을 수 있다는 의미였다. 충격은 컸다. 이는 과학이 정립한 실제론을 무너뜨렸고 의식을 단순한 뇌의 작용이라 여겨온 통념에 균열을 냈다.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수많은 과학자와 학자들이 몰려들었지만 결국 아무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CIA는 여전히 이 문서를 삭제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것을 남겨두었다. 누군가가 언젠가 다시 그 문을 열고 신의 영역에 닿게 되리라는 듯이. 파동 위의 자아. 거울 앞에 선다. 눈에 보이는 것은 피부와 뼈, 그리고 표정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매 순간 작동하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비물질의 질서다. 우리는 늘 그 위에 올라탄 채 생각하고 느끼며 살아간다. 그 질서의 작동 원리는 파동이다. 인간의 의식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진동하는 에너지의 패턴이며 두 개의 뇌반구가 이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가공하며 현실을 창조한다. 뇌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밀 문서에 따르면 우뇌는 3차원 홀로그램 이미지를 2차원의 단순한 판단으로 압축한다. 이는 현실을 예 아니오로 나누는 디지털적 처리 방식이다. 반면 좌뇌는 이 압축된 정보를 언어와 개념으로 변환한다. 마치 뇌의 컴퓨터 소프트웨어처럼 감각을 기호화하고 세계를 해석 가능한 구조로 만든다. 우뇌는 감각을 축소하고 좌뇌는 그 축소된 감각을 해석한다. 이 두 흐름은 동시에 존재하며 인간의 의식은 이 상호작용의 진동 속에서 탄생한다. 모든 인지는 비교 위에서 이루어진다. 좌뇌와 우뇌, 감각과 개념, 파동과 언어가 부딪히는 바로 그 교차점에서 자아가 깨어난다. 그렇다면 의식이란 무엇인가? 하나의 충격적인 결론이 내려진다. 의식이 뇌를 만든다. 뇌가 의식을 만들어낸다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정면으로 뒤집는 문장이다. 의식은 파동이며 뇌는 그 파동을 수신하는 장치일 뿐이다. 이 진동은 특정한 에너지장을 따라 흐르며 물질이라는 형태로 현실화된다. 다시 말해, 인간은 고정된 몸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파동 위를 유영하는 자아의 형상이다. 그렇다면 이 자아는 과연 하나뿐일까? 혹은 우리는 자각하지 못한 채 무수한 주파수의 교차점 위를 떠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 우리가 세계라고 부르는 이 장면은 단 하나의 주파수 대역일 뿐이다. 눈앞에 보이는 세계는 실체가 아니라 파동의 순간적인 장면이다. 인간은 그 단일한 대역에 갇힌 수감자인가? 아니면 주파수를 넘어 또 다른 차원을 넘나드는 의식의 여행자인가? 그 답은 시간이라는 이름의 벽 너머에 존재한다. 시간의 궤도. 그는 시간 위를 걷고 있었다. 과거를 뒤로 하고 미래를 마주한 채. 그러나 놀랍게도 그의 발밑에서 시간은 곧게 뻗지 않았다. 나선처럼 구부러지고 흔들리며 때로는 그를 되감기도 했다. 이 휘어진 시간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식이 거쳐야 할 통로 혹은 문턱이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이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본질을 벗겨내야 한다.
여기서 시공간은 단지 지각의 대상이 아니라 넘어야 할 경계로 제시된다. 물리학에서 시간은 변화의 척도이며 모든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에 갇힐 때에만 현실로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틀에서 벗어나는 순간 에너지는 곧 무한성과 접속할 수 있다. 이 탈출이야말로 게이트웨이가 지향하는 해방의 형태다. 특히 무한이라는 개념은 중요하다. 무한은 위치도 형태도 갖지 않는다. 그것은 형태 없음이며 완전한 정지 상태다. 이를 절대자라고 부른다. 절대자는 진동하지 않으며 그 때문에 인식조차 불가능하다. 그러나 인간의 의식은 특정한 진동 주파수를 넘어서면 이 절대자에 다가갈 수 있다. 그 핵심이 바로 주파수 상승이다. 이 주파수 상승의 분기점은 물리학적 경계선인 플랑크 거리, 즉 10의 마이너스 33제곱센티미터 수준에 위치한다. 벤토프는 이 임계 지점을 클릭아웃이라 불렀다. 의식이 이 문턱을 넘으면 시간과 공간의 굴레에서 벗어나 전혀 다른 차원의 진동에 접속하게 된다. 이 순간을 파동이 실존의 경계를 넘어서며 무한의 장에 도달하는 순간으로 묘사한다. 클릭아웃에 도달한 의식은 단지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다차원의 겹침을 뚫고 그 너머의 구조에 접속한다. 시간은 더 이상 직선이 아니고 공간은 더 이상 무대가 아니다. 시간은 굴곡이고 공간은 파동의 간섭이다. 우리가 현실이라 부르는 세계는 그 너머에 존재하는 진동의 바다에서 생긴 한 점일 뿐이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반전이 등장한다.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 원자를 이루는 내부의 세계. 그곳에서는 서브아토믹이라 불리는 극소 입자들이 존재한다. 이 입자들은 고전역학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알 수 없고 관측에 따라 존재가 결정되며 때로는 시간의 흐름마저 거스른다. 이 차원에서의 특이 현상을 하나의 상징으로 제시한다. 타키온이라는 가상의 입자는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소통한다.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이 세계에서 인간의 의식은 마치 안테나처럼 시공간의 다양한 진동에 접속하며 과거와 미래를 지금 이 순간으로 불러온다. 시간은 더 이상 외부의 흐름이 아니다. 그것은 안쪽에서 접속하는 구조이며 그 형태는 반복과 중첩으로 이루어진다. 마치 종이가 접히듯 시간은 구부러지고 에너지는 그 공류를 따라 흐른다. 이 모든 것은 토러스, 곧 고리 모양의 소용돌이 구조로 설명된다. 시간은 직선이 아니다. 시간은 궤도다. 우리는 그 안에서 끝없이 돌며 언젠가 그 궤도를 벗어나 밖을 보게 된다. 그렇다면 시간의 궤도를 벗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궤도를 건너는 우리 자신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의식의 해부. 의식은 단순한 뇌의 산물이 아니다. 그것은 자율적이며 독립적인 존재이다. 물질에 담긴 것이 아니라 물질을 넘어선 고유한 실존이다. 우리는 흔히 의식을 뇌의 부산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 기밀 문서는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한다. 뇌는 단지 의식을 담는 하나의 용기이며 의식은 우주라는 거대한 바다를 떠도는 파동, 진동 그 자체였다. 이런 전제에서 출발한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는 의식이 신의 차원에 닿을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포커스라 불리는 단계적 훈련법을 고안한다. 포커스는 의식의 지층을 따라 수직적으로 내려가는 지도이자 존재의 깊이를 측정하는 새로운 단위였다. 포커스 10은 신체는 완전히 이완되었지만 의식은 또렷이 깨어있는 상태이다. 이 단계는 일상적인 인식의 경계선을 벗어나기 위한 첫 관문이며 육체의 감각을 내려놓고 정신을 안으로 모으는 단계다. 포커스 12는 그 의식이 바깥을 향해 확장되기 시작하는 지점이다. 이때부터 인간은 외부 차원, 물질 너머의 에너지장과 상호작용하기 시작한다. 포커스 15는 시간의 흐름이 멈춘 공간이다.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이외의 모든 시간이 하나로 중첩되는 무시간성의 상태다. 그리고 포커스 21.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경계. 그 너머는 물질이 아닌 존재, 에너지가 주체가 되는 비물질의 세계다.
이 각 단계에서 실험 참여자들이 경험한 내용들을 정리한다. 죽은 존재와의 교류, 공간을 초월한 감지, 시간 밖의 사건을 목격하는 장면까지. 이것은 상상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수집된 경험들이었다. 여기에는 헤미싱크라는 기술이 실험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다. 좌뇌와 우뇌에 서로 다른 주파수를 들려주면 그 차이에서 발생하는 제3의 진동이 양쪽 뇌를 하나의 리듬으로 동기화시킨다. 이때 사용된 소리는 핑크 노이즈와 화이트 노이즈를 결합한 파동이다. 이 사운드는 전용 테이프를 통해 귀에 반복적으로 주입되며 뇌파를 안정시키고 의식을 특정 진동수로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두 반구가 완전히 일치하면 뇌파는 일정한 공명 상태에 도달한다. 그 순간 의식은 물질의 울타리를 넘어서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이 깨어있는 파동은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가? 물질의 한계를 넘은 이 진동은 과연 어떤 구조 속을 통과해 존재를 확장하는가? 이제 의식이 지나가는 통로, 그 보이지 않는 경로를 들여다볼 시간이다. 초월 감각. 눈을 감으면 세상이 사라진다고 믿는 자가 있다. 그러나 감각은 존재의 유일한 창이 아니다. 감각이 멈춘 자리에 또 다른 감각이 피어난다. 어떤 실험은 이 낯선 현상을 반복적으로 관찰했다. 보지 않고 보았고 듣지 않고 들었으며 어디에도 없지만 어디에나 있는 존재와 접촉했다는 기록. 이것은 자율적 상상의 산물로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뇌파와 진동은 변화했고 의식은 일정한 공명 주파수에 도달했다. 그 순간 인간은 감각의 감옥에서 벗어났다. 시각, 청각, 촉각을 넘어선 비물리적 실제에 접속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이를 ESP 혹은 초감각적 지각이라 불렀다. 하지만 어떤 명명도 이 현상의 본질을 가두지 못했다. 이 감흥은 반복되었고 그 접촉 대상은 점점 또렷해졌다. 특정한 실체와의 교신, 예지 그리고 죽은 이들과의 대화까지. 모든 기록이 사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의식이 감각의 경계를 넘은 것은 명백했다. 만약 이것이 착각이었다면 왜 수많은 이들이 동일한 차원에 진입했는가? 왜 그들은 똑같은 증언을 남겼는가? 감각은 무너졌고 세계는 다시 그려져야 했다. 눈을 감아도 존재하는 세계, 입을 다물어도 전해지는 언어, 죽음을 지나서도 이어지는 연결. 그것은 환각이 아닌 감흥이었다. 우리는 그 경계에 이미 도달해 있었는지도 모른다. 신의 영역. 우리는 끊임없이 바깥을 향해 움직인다. 더 많은 정보, 더 정확한 분석, 더 넓은 이해. 그러나 이 실험이 마지막에 도달한 지점은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놓은 내면의 중심이었다. 우리는 물질이 아니라 진동하는 에너지이며 그 에너지는 절대의식과 연결될 수 있다. 우주는 거대한 홀로그램이며 각자의 의식은 그 중심을 구성하는 하나의 진동이다. 절대의식은 멀리 떨어진 신이 아니라 각 존재 안의 파동처럼 잠재된 근원이었다. 의식이 확장된 마지막 지점에서는 자아의 경계가 사라지고 존재는 전체와 하나가 된다. 그곳에서 나와 너는 더 이상 분리되지 않고 모든 의식은 하나의 장 안에서 서로를 반사한다. 홀로그램 우주. 모든 정보는 하나의 패턴으로 저장되고 의식은 그 진동 안에 스며들며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이나 종교의 직관이 아니다. 진동수와 위상 정렬, 에너지 공명 같은 물리학의 언어로 서술된 측정 가능한 초월의 지도였다. 그러나 의식이 절대의식과 연결된다는 이 문장은 곧 깊은 역설을 품는다. 그것은 무한한 자유인 동시에 완전한 소멸이기 때문이다. 의식의 마지막 지점, 그곳은 신의 영역이다. 그리고 모든 경계가 녹아내린 자리에 마침내 침묵이 내려앉는다. 영상의 일부 내용은 CIA가 2003년 공개한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기밀 보고서와 지식의 서재의 개인 견해를 담아 재구성되었다.
이 문서가 던진 핵심은 분명하다. 의식은 단순한 뇌의 작용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파동이며 우주 전체와 연결된 독립된 실체라는 것이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껏 존재에 대해 전혀 다른 질문을 해왔는지도 모른다. 살아있다는 것, 나라는 존재, 이 세계의 실체, 그 모든 것이 재정이 되어야 한다. 지금은 믿기 어려운 이 문장이 앞으로는 인류 문명의 새로운 언어가 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 문 앞에 서 있다. 이제 그 문을 열 것인가는 각자의 몫으로 남겨졌다.